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수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마을 이장과 주민분들까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산불은 그저 매년 있던 산불이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일상화되는 기후재난의 모습이었고 고령화와 소멸위기에서 존립을 위협받는 지방의 모습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을 무겁게 인식하고 신속 정확하게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난을 대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거대한 재난 앞에 정부는 어디 있느냐는 소리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당 지도부와 함께 산불 피해 현장에 가서 웃고 떠들며 서로에게 따봉을 날리느라 바쁩니다. 탄핵 기각된 것이 그렇게 신났습니까? 여당 텃밭이라는 경북에 가니 재난 상황은 보이지도 않고 친정집 온 것 마냥 편안했습니까? 사태 인식에 대한 위기감도 없고 피해 주민과 타들어가는 산천에 대한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재난 대응 방안이 나오더라도 아무리 성능 좋은 장비가 도입되더라도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재난을 대하는 인식, 피해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피해 주민들께 사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하면 차관입니다. 예. 본질이 앞서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께서 질의 중에 마치 민주당의 모 의원이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산불 피해자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발언을 들으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매우 악의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옮겨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 피해 지원 TF를 구성해서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한대행과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 이것이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걸 보면서 기사를 읽을 때는 제목만 보지 마시고 본문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팩트체크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정치인의 기본이라는 얘기를 아울러 드립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네, 차관입니다. 네, 차관님. 기후위기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연중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산불을 두고 기후재난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역시 동의하십니까? 네, 재난이라는 생각도 재난성 기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는 이번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보십니까?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십니까?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후재난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회재난이라면 변화하는 기후에 대해서 이런 분류 기준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산불의 원인을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실화가 굉장히 많이 저는 이게 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긴급한 지원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피해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 피해 사실 확인서가 있어야 주택을 복구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요. 영농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하려고 해도 이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타버린 약을 다시 처방받으려고 해도 피해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4월 15일입니다. 피해자들은 언제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제 현장에서 많은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공감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중앙 차원에서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재난으로 분류가 되면요.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1차에서 입력이 끝나면 곧바로 피해사실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똑같이 NDMS에 피해사실을 입력을 해도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다시 현장에 와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피해사실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것을 좀 고쳐달라. 22년도 울진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전히 행안부는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아서 연기에 질식돼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행안부에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 시스템 때문에 NDMS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숨막혀 죽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번부터는 중앙부처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셨다시피 전에는 지자체, 중앙 순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는 동시에 마칠 예정입니다. 4월 15일이면 산불이 끝난 다음에 2주가 지나야 실제로 이 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피해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스템도 손을 봐야 되고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실제로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자체가 입력한 피해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피해 사실 확인을 믿고 신뢰하면서 즉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해 조사가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로 농업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개화기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짚어야 피해가 확인되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한 그래서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신 거고요. 저는 어쨌든 가능한 빠른 속도로 피해 조사를 완료한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규모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저도 이제 이틀 전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중소기업 자체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50개 기업이 지금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소기업들의 경우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대출 말고는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이거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규정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특별법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을 많은 현장의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통과되는 데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보다는 행안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을 바꾸면 얼마든지 즉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행안부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행안부뿐만 아니라 전체 중대본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지고 네. 지금 상황에서 법령의 규정 내에서 또는 그걸 넘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지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의하셔서 실제로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산불의 피해까지 겹친 분들에게 기껏해야 해줄 수 있는 것이 대출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는 이틀 전부터 1대1로 좀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일단 또 대출이나 그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직생 기준의 완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봐서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좀 더 효과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 장관님.
이번에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동 의원님 질의 중에 장관께서 특별지원 대책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3월 31일 날 저희 농업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표를 미리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 좀 부족한 대목이 있어서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발표된 대책은 지금 영농철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소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농자재 이런 것들을 지금 농기구까지요. 저희가 좀 작업 대행반까지 해서 좀 빨리 공급하는 거 요거를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 중심으로 해서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보험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50% 정도는 선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축산 경영자금 등을 쓰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상환 유예를 한 2년 정도 하고 이자 감면을 해드리는 조치, 그리고 필요한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그 융자를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정부 양곡을 그 지급한다거나 그다음에 왕진버스나 영농 도우미 뭐 이렇게 좀 인력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광범위하게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재해복구 지원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재해복구 지원금의 어떤 현실화율 이런 거를 좀 높이는 것 요거를 관계부처와 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대출 상환 연기가 네. 말씀을 하시니까 축종별로 이것도 차등을 두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3개월마다가 출하되는 축종이 있고 6개월마다 출하되는 축종이 있고 3년에 걸려야 출하되는 축종이 있는데 대출 상환 기한을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산불 피해 난 지역이 단순한 피해 수준이 아니라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의성, 안동, 청송은 사과 주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공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의성 자두는 전국 생산량의 25%입니다. 그리고 영덕의 송이 생산량은 전국에서 30%를 차지하는데 송이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붕괴된 농업 기반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지금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일요일 날 의성의 사과 농장을 좀 가보니까 그 피해를 입은 그 과수원이어도 그 개별 목별로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요, 의원님. 일단은 개화기가 돼야 사실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영농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가 진흥청하고 그 지자체하고 다 같이 해서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금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을 하고요. 그 폐목들을 빨리 정리하고 그 묘목들을 빨리 식재하는 것 이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장기적이고 맞습니다. 지속적이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당부를 드리면서 예, 섬세한 예.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산림청장님, 이번 산불에서 누구보다도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 전체적으로 산불 그 진화 총 책임자로서 이번 산불에 대한 대응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산불로 인해서 돌아가신 주민분들하고 부상 입으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또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또 돌아가신 우리 진화대원 네 분하고 또 산불 진화 헬기 조종사분께 산불 진화 책임 기관장인 산림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많은 산불을 수차례 수십 년 동안 꺼왔는데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요번에 좀 다른 것들이랑 많이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2일 오전 11시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에 의하면 25일 날 강풍이 불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이 불이 영덕까지 번지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초기 진화에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22일 11시 25분에 최초에 발화를 했고요. 만 1일이 되기 전에 1000헥타 이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상적인 요건이 좀 있었다고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0헥타 되는 23일 날 공부 시에 현장의 그 진화율이 2.9%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5일까지 68%까지 진화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었지만 전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진화대원 사망사고도 있었고 또 연무 때문에 헬기를 적절하게 또 투입하는 타이밍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안전 문제라든지 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정된 헬기라든지 진화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68%까지 진화를 하다가 그 25일 오후하고 26일 내 강풍에 의해서 태풍급 강풍에 의해서 영덕 외에 나머지 3개의 시군에 확산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3단계에 이르면요, 소방청장님께 모든 권한이 집중됩니다. 그렇죠? 산림청장. 예. 산림청장님께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방장비와 인력에 대한 배치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요. 현장에서는 소방청이 보유한 장비와 국방부가 보유한 장비와 지자체가 보유한 장비가 산림청장의 지휘 통제 아래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고 산림청장이 이것을 제대로 지휘, 관리, 감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력 인사들에 의해서 소방 장비가 배치되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주시겠습니까?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하게 되면 산림청장은 총괄적인 지휘를 하고요. 아까 우리 이한경 본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소방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를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 경찰은 주민 대피, 교통 통제 이렇게 하고 군은 또 인력 지원이라든지 헬기 지원이라든지 부수적인 걸 합니다. 통합지휘본부장을 하면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진화 자원 배분과 관련돼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한정된 자원을 전체적 전국 단위로 판단해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곳에 그렇게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배분을 하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청장님의 관할하에 모두 다 들어와 있었다고 확신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진화 상황이라든지 산림 내 산불 확산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제공을 하고요. 통합지휘본부 안에 소방, 경찰, 군, 유관기관들 다 와서 거기서 매일 3차례 정도 회의를 하면서 업무 분담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업 과정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이 소방 장비가 제대로 된 관할 통제하에 들어가지 않고 무분별하게 지역의 유력 인사들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자꾸 예비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번에 산불 재난과 관련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예비비나 이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은? 제가 직접 예산 담당 차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사실 아까 행안부나 말씀드렸지만 피해 조사 규모가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저희 잠정적으로 봤었을 때, 이번 산불까지는 감당이 어떻게든 되겠지만, 여름이나 이제 새로운 재해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필수 추경 저희가 제안드리게 된 부분입니다. 좀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재난 추경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부총리께서도 산불 발생 첫날 현장 가서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기영 의원 질의 답변 중에 달러는 원화로 계산되어서 현금으로 재산 신고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라서 저 위원으로서 참가해서 드리는 말씀이라서 제가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직자 재산신고 저도 하고 평소에 제가 재산심사 과정에 했을 때 달러화 신고로 되는 부분이 저희 없습니다. 현금으로 신고를 하는 거죠.
현금 또는 뭐 예수금 계좌나 이제 그런 식으로 예. 그 얘기는 보유한 달러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계좌 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보유한 달러를 신고한 것처럼 국민들이 착각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달러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예, 신고는 했지만 달러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